딸아이가 본래 9월생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월생으로 신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선친께서 그렇게 예, 하셨습니다. 2월생으로 신고가 돼서 나중에 다시 9월로 찾아오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91년 2월생으로 신고가 됐을 때 예? 2월에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러면 아니, 돌아가신 선친이 해서 모른다?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고요. 선친께서 나중에 예, 말씀하시기를 아이 알겠고요. 학교 빨리 보내려고 당시에 알겠고요. 빨리 신고를 하셨답니다. 잠깐만요. 자, 2월로 신고하려고 그러면 병원에 출생증명서가 2월로 돼 있어야 돼요. 그건 알죠? 아니, 그 출생증명서 9월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아니 신고, 근데 2월로 신고가 됐잖아요. 나중에 신고를 하셨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건 자, 후보자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 좀 알지 들어보세요.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하셨던 누가 하셨던 2월로 신고가 됐어요. 그죠? 네, 저 호적부에 2월로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 아이는 2월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맞죠? 출생증명서 없이도 법상 신고 그건 가능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호적법. 그러시면 그러시면 보면 제가 다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예, 예비적으로 후보자님.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예, 질의하는 스톱 좀 위원이 해주세요. 시간을 질의합니다. 예, 그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에 따라 답변하세요. 말을 겹치지 않게.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9월에.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그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인후보증서로 대체했다? 저희 선친께서 그렇게 하셨으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고를 아니 하지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거는요 인후보증서는 집에서 태어난 병원에서 뛸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물어봐. 그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 선친께서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하셨다고 야,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돌아가신 선친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23년을 살았어요. 예? 네. 현아이가.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9월로 돌아오게 돼요. 그건 왜 그랬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자기 원래 생일을 갖겠다고 한 얘기가 오래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루다가 그때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그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즉 대학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아까 제가 제출하고 잘못했고요. 네. 아이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 네, 여러 번 얘기 23년을 2월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그걸 갑자기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갑자기 2014년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그래요? 바꿔달라는 얘기를 보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의전은 지원하기 딱 2주 전에 법원에다가 다시 9월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을 2월로 살다가 의전원 네? 지원에는 옛날 생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격도 글쎄 알고 옛날 있어요. 저걸 생일로 보세요. 합격증이 나와 잠깐만요. 법원에다가 5월달에 신청하고 6월달에 이제 의전원에 지원을 하는데 법원에 신청만 했지 아직까지 주민등록이나 뭐에는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옛날 거로 지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한 달 만에 법원에서 허가가 나서 바뀌어요. 바뀐 거를 가지고 다 면접 보고 심사 보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거에 뭐 틀린 거 있습니까? 이 기록은 맞습니다만 아이의 생년일 변경과 의전원 합격 여부는 아무 하나도 똑같은 얘기만 똑같은 얘기 아무 하나도 반복하고요. 없습니다. 의원님. 자, 저거를 바꾼 판사가 창원지방법원에 서울법대 동기생이죠. 이모 판사.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변호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저거는 몇 달은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판사, 친구 판사를 찾아가서 또 한 겁니다. 전혀 그리고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그 확실한 거짓말. 판사분하고 자, 열채 그때 연락한 됐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예, 우리 법원에 대한 예, 모든 답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년을 바꾸는 것을 그만하세요. 판사가 국민 얻어가지 말고. 아니 답변 기회는 주셔야지 위원장. 같은 답변이 계속하고 누가 끝나기는. 같은 질문 계속 아니 너무하네. 뭐야 도대체가 이게. 해당해서 너무하네 정말. 어디 이런 위원장 국회의사장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답변을 지금 30초 30초. 김종국이에요. 김종국. 아니 30초 답변을 막아요 위원장이. 의원 청문회 타임 지키러 왔어. 왜 이래 오늘? 다행이 아니고 아니 한국당도 좀 낮춰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이 이런 위원장이 어디가 있어요? 충성 세상에. 경쟁. 자, 종료. 좀 소리 좀 지르지 마 김종국이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박신성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을
23년 지난 후에 7개월 늦춘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 의심이신 걸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후보자 따님의 합격 통지서,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합격 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 즉 변경 전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즉 모든 서류, 의전원하게 관련된 모든 서류는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변경하기 전에 생년월일로 접수됐고, 심지어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출된 그 서류에 따라서 진행된 거 맞죠? 잘 좀 해봐 좀. 따라서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은 그런 얘기를 청취만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합격 통지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문회는 국회 권한이지만 국민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장면이 계속 연출이 돼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서 청문회의 의미를 잡고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예.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의 직원들과의 회식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저 회식 장소에 외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 전체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사진을 갖고 있을 사람은 저 사진을 후보자님과 찍겠다고 했었던 저 윤총경이 갖고 있을 가능성 밖에 없는 거죠? 윤총경이 당연히 갖고 있고요. 윤총경이 수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압수수색을 했다면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수사기관이 갖고 있을 거라고 추측해봅니다. 자, 맞습니다. 윤총경이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해서 포렌식 된 뒤에 그 포렌식 된 모든 정보가 현재 검찰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사진의 유출 경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후보자 따님의 생활기록부를 최근에 발부받은 사람이 딱 2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따님 본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이 확인해줬고 서울시 교육감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후보자 따님이 저거를 유출했을 리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 따님이 저거를 야당 의원에게 줬을 리가 없잖아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 추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다음 보여주시죠. 코링크 저희가 T가 이제 진정을 하게 됐는데 중앙대법원 사무실에서 서울리그를 알고 서울리그의 그 조사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암만해도 그 검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야당의 모 의원실에서 이 코링크 P가 지분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 회사의 관계자에게 접근을 해서 최근에 진정을 했다는 점, 검찰이 진정을 했다는 점, 또 사건 내용이 무엇이라는 점 다 알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도 다 알고 해서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 정보는 또 어떻게 야당의 모 의원실에 흘러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도 의아합니다. 본인도 저한테 제보한 저 본인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서 알지? 내가 최근에 진정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바로 그게 녹취 내용입니다. 방금 권력기관이 선택적으로 흘리는 정보에 의해서 지금 이 청문회 권한과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 장관 되시면 이런 식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 막는데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검찰에도 그런 공보 준칙이 있습니다만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그 기본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항상 주장해 오셨던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단돼야 된다. 따라서 여야 구분 없이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